보면은 그래서 이제 산염기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산의 공통적인 성질,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잘 구별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올 때 지금 얘기할 중화에서 제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지시하게 색깔 변화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 내가 산성에다가 염기성을 넣었어. 그럼 이게 중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벌어지겠지, 속 안에서. 근데 그게 내 눈에 뭐 이렇게 결합하는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걸 확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지시학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색깔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시학의 색 변화는 참고사항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아까 한 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건 누구? 산. 그렇지. 반대로 써야 하나요?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르게 하는 건 그지? 염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요 정도는 그냥 외우시되 산, 여기는 염기.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외우는 데다가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렇게 쓰지 마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애가 있고 메틸 오렌지라는 또 애가 있어요. 메틸 오렌지. 그리고 BTB 용액. 이렇게 세 가지의 지시약이 나올 거예요. 얘네도 결국에는 이 용액 안에 있는 특정 물질과의 수소이온 사이의 어떤 반응성을 이용을 하는 거긴 한데 그런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자,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색깔을 이제 외우는 거지. 그래서 무색,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옛날엔 여기가 주황색이었어. 그래서 빨주, 노초, 파 이렇게 외우라가 섞였는데 이게 이제 메틸 오렌지 용액이 색깔이 그러니까 살짝 색 변화가 미세하게 있는데 얘네 둘이 구별하기가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교과에서는 그냥 노로 같더라고. 요거는 이제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요 색깔을 외우고 계셔야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요 색을 외우고 있는 상태 중화 반응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중화 반응 실험. 요만한 비커에 내가 수산화나트륨을 녹여놨습니다. 참고로 2%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10ml가 들어있다. 자, 앞에 농도가 있고 뒤에 부피가 있으면요. 곱하기가 안에 들어있는 이온들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라는 건 이 안에 나트륨 이온이 있고 수산화 이온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개수가 몇 개씩 있냐라고 보고 가시면 되냐면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 지금 20개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내가 여기다가 먼저 1번 얘를 똑같이 2%짜리를 5ml를 넣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5%짜리니까 여기 H 플러스가 10개, Cl 마이너스가 10개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이게 다 섞인 거야. 얘랑 얘랑. 어떻게 될까? 아까 선생님이 중화에서의 포인트는 수산화이온하고 수소이온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1. 그 얘기는 얘가 아무리 많아도 얘가 5개, 10개밖에 없어. 그죠? 그럼 몇 개만 반응한다. 10개만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1번만큼을 넣은 후에도 이 용액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죠. 아직까지 염기성입니다. 그죠?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뭘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계속 염기성인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여기다 섞어 놓는 거야.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처음부터 섞어. 얘가 지금 분명히 붉은색이었을 거란 말이야. 염기성 용액이니까. 그지? 그래놓고 얘를 슬금슬금 넣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슨 색이 되는 순간이 올까? 무색이 되는 순간. 무색으로 색깔이 환해지는 거지. 투명해지는 거야. 붉은색 투명이었는데 무색 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이 뭐인 순간이야? 중화가 완전히 된 순간인 거지. 용액 속에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고 물만 있는, 물만은 아니지 실은 나머지 나트륨이랑 염화이온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만 존재하는 순간인 거야. 이런 걸 찾을 때 지시하게 색변화를 이용을 하고 우리를 보고 특정 순간의 색깔을 물어볼 거예요. 그럼 1번을 섞었어요. 용액의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여전히 붉은색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번엔 얘를 이만큼 섞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0개 들어갔잖아. 20개 있는데. 완전히 중화가 다 됐겠네? 그러면 무슨 색으로 변하면서 무색으로 변할 거고 이 용액 속에는 누가 없어요?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없어요. 대신 물 분자 몇 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물 분자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1대1로 반응하라 그랬으니까 20개. 그죠? 수소이온 20개와 수산화이온 20개가 만나 물 분자도 20개를 만들어요. 맞습니까? 네. 물 분자 20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중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든 그 용액 속에 수소이온의 개수, 수산화이온의 개수 이런 거를 추측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비커에 똑같이 아까처럼 얘를 넣었습니다. 그죠? 얘를 이번에도 2%라고 할까 말까. 아니, 합시다. 가 있었대. 내가 여기다가 똑같은 2%에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어떤 그래프를 그리느냐? HCl을 넣어가면서 이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비커 속 이온의 숫자. 자, 그럼 아직 HCl이 하나도 안 들어갔을 시절에는 용액 속에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요?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이온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몇 개 들었을까요? 둘 다 10개. 그죠? 둘 다 10개.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 이온은 아무리 HCl이 들어가도 아무런 반응을 일으킨 애가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수산화이온은 HCl이 들어가면서 중화가 되니까 점점 그 개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완전히 다 중화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용액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용액 속에 아예 존재를 안 해요. 내가 더 추가해서 넣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중화가 끝나고 나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대신 Cl, 염화이온은 넣는 족족 늘어날 겁니다. 넣는 족족 늘어나겠죠. 얘는 뭐 반응을 따로 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넣으면 생기고 또 넣으면 생기고 또 넣으면 생기고 하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친구가 수소이온입니다. 수소. 네. 얘는 들어가면 바로 물대. 또 들어가면 바로 물대. 그죠? 그러니까 용액 속에 없어 처음에는. 없다가 더 이상 반응할 수산화이온이 없어지는 시점에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죠.
왜? 이제 들어갔는데 수산화이온이 없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냥 수소이온으로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요걸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리라고 하냐면 상황이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서로 얘를 여기다 놓고 NaOH를 넣어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용액 속에 있는 게 누구고 들어간 게 누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서 중화점이 어디냐? 여기지, 여기. 그죠? 그리고 요거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요쪽은 중화 완전되기 전에는 아직 OH가 있으니까 염기성이었을 것이고, 중화 이후에는 이제 막 수소이온이 만들어지니까, 그지? 산성이죠. 이런 식으로 용액의 액성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프를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아까처럼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뭘 그렸다? 온도 그래프를 만약에 그렸다. 온도.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 중화점에서 온도가 제일 높게 올라갈 거예요. 왜? 중화가 많이 될수록 물이 많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은 그래서 완전히 중화됐을 때 만들어진 물 분자는 몇 개야? 열 개, 그렇지? 10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실험이 이런 실험이 많이 나옵니다. 가로축은 NaOH와 HCl의 부피가 나오는 거야, 부피. 얘를 20ml, 5ml, 15ml, 잠깐만. 25ml, 5ml, 20ml, 계산하기 쉽게 하고 싶은데 10ml, 15, 15, 10, 20, 5, 25. 괜찮나? 이렇게 섞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뭘 했냐? 온도를 표현했어, 온도. 그랬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 얘가 지금 몇 프로짜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같은 부피에서 온도가 최대가 되었다 라는 말은 같은 농도인 두 마리를 섞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농도를 섞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서 15개의 물 분자가 형성이 된다면, 예를 들어 그럼 여기서는 10개, 여기서는 5개, 여기서는 10개, 여기서도 5개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10대 20밖에 없으니까 이 10개만큼만 물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남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길 딱 기점을 잡아. 여긴 중성이니까. 요거보다 앞에는 OH가 많아, H가 많아? OH가 많으니까 염기성. 그죠? 뒤로는 뭐가 많으니까? H가 많으니까 산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실험을 만약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섞어서 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무슨 색? 빨간색, 무색, 무색 뭐 이런 식으로. BTB 용액으로 했다. 그러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 변화까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러한 중화가요. 그럼 결국에는 중화 반응이라는 건 이제 산성을 염기성으로 중화할 수도 있고 염기성을 산성으로 중화할 수도 있는데, 이 중화 반응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만큼이나 가까이에 있느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산성 물질들이 우리 지구 환경에 어떠한 요인이 되고 있느냐. 많이 나오는 게 산성비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 상승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산성비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막 화석연료를 태워서 난방을 하거나 또는 그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든 전기로 에어컨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화석연료가 타는 과정에서
황산화물이 나와. 황산화물. 그 황산화물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면 비가 내릴 때 빗물에 녹아서 산성비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또 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걸 굴리다 보면 엔진 내부에서 불완전 연소 뭐 비슷하게 해갖고 질소산화물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그냥 대기 중으로 나오면 물에 이렇게 섞이면 질산 되는 거예요. 질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대기 오염 물질이 비랑 같이 섞여갖고 산성비가 되는 거고, 그 산성비가 뭘 할 수도 있는 거야? 건축물을 파괴할 수도 있죠. 대리석으로 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토양을 산성화 시켜버려요.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생물들이 살아가기가 힘들 거지. 그래서 이건 토양 산성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 산성화를 막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을 이용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산성비에 의해서 토양이 산성화가 됐어. 그럼 그거를 되돌리기 위하여 이제 염기성 비료 같은 걸 줘가지고 중화를 시키는 거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구가 뜨거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또 요인이 돼서 대기 중에 CO2가 너무 많으면 해양으로 녹아 들어가는 이산화탄소도 많아. 그럼 그것이 결국은 바다를 어떻게 만든다? 산성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 해양이 산성화되면 바다 물 속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아까 탄산. 얘가 섞이면 탄산인데 결국에는 해양 산성화가 되면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그것이 수소이온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해양을 말 그대로 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가 산성화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게 되는 거야? 요게 껍데기가 얇아지고 산호는 작아지고 거기 살아가는 생물들이 못 살게 되고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성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얘기냐면 결국에 이제 이거를 뭐 하기 위하여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화 반응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안 시키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돼. 그런데 그것보다 좀 선행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토양을 다시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이 중화 반응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예. 맨날 나오잖아.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하여 뭐 한다? 레몬즙. 그지? 레몬즙은 산성, 비린내는 염기성. 그 다음에 내가 개미 물렸어. 뭐 바르잖아. 그죠? 대부분 암모니아수 같은 거 많이 바르는데 그것도 벌레에 물리면 산성 물질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것을 염기성 물질로 중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치약. 우리가 음식물이 입속에서 산화가 되면 산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세균들의 활동을 이제 막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그럼 그거를 뭐 하게 되는 거야? 치약이 염기성이에요. 닦으면 입 속의 환경을 산성이 아니라 중성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런 예시들은 아마 우리 교과 과정 내용 안에 교재 안에 잘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놓기만 할까요? 생선 비린내 제거하기. 네. 그 다음에 양치질. 그 다음에 벌레 물렸을 때.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지? 이거 산성화된 토양. 예, 이제 비료를 주면 그것이 토양을 다시 뭐 해주는 거야? 중화를 시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게 석회물질 같은 걸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뭐 우리 어린이는 먹어보지 않았겠지만 속이 너무 쓰리면 제산제를 먹죠. 제산제도 위의 산성을 제산제를 먹음으로써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얘는 염기성 물질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도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중화 반응 과정 안에서 이온의 숫자 구별하는 거. 수소 이온이 몇 개 있었는데 뭐 몇 개가 없어지고 물 분자가 몇 개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